축구의 펠레, 농구의 마이클 조던, 야구의 베이비 루스, 복싱의 무하마드 알리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 중에서는 역사의 한역을 긋는 차원을 넘어 아예 그 스포츠를 대표하는 위대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럼 F1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한 드라이버일까요? 각 시대와 응원하는 팀에 따라 여러 이름들이 나올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죽음이 스포츠 전체의 안전 기준을 바꾸고 한 나라 전체가 장례식을 생중계할 정도의 인물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이름, 바로 아일톤 세나인데요. 전 세계 F1 팬들뿐 아니라 현역 F1 선수들을 포함해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는 아일톤 세나는 어떻게 F1의 전설이 되었는지 원투피니시가 준비한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축구가 종교인 나라 브라질에서 펠레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는 단 한 사람이자 모터스포츠의 신이라 불렸던 아일톤 세나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전세계 스포츠 팬들의 가슴을 울리는 인물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그의 일대기를 드라마로 제작할 만큼 그는 단순한 레이서 그 이상의 존재로 남아있죠. F1 최고의 드라이버가 누군지를 묻는 여러 설문조사에서 항상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2009년경 전 현직 F1 드라이버 217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세나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라이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F1 현역 레전드인 루이스 해밀턴은 세나의 열혈 팬으로도 유명한데요. 세나의 인생과 그의 레이싱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은 해밀턴은 세나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그의 헬멧 디자인을 따라하기도 했고, 레드불 챔피언 출신 세바스찬 베텔은 세나를 추모하는 의상을 입고 세나의 차량을 직접 몰며 그를 추모하기도 했죠. 세나는 1960년 브라질 상파울루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토지를 소유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세나라는 성을 가진 교양 있는 여성이었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세나는 경제적으로는 전혀 드라이버가 될 이유는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세나가 4살이 된 어느 날 아버지가 만들어준 카트를 처음 타본 순간 그의 인생은 이미 방향이 정해졌죠. 어린 세나는 놀라울 정도로 자동차와 하나 되는 감각을 보였습니다. 도로를 잇는 눈, 차량의 움직임을 느끼는 감각, 그리고 타이밍을 재는 두뇌까지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보여준 천부적인 레이싱 감각은 그의 부모님조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죠. 세나는 13살에 처음으로 카트 대회에 나갔고 첫 출전에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시절이 레이싱을 가장 순수하게 즐기던 시절이었다고 하죠. 정치나 돈보다는 오로지 드라이버의 실력만이 중요했던 그 시절 말이죠. 1981년 세나는 드디어 레이싱의 본고장인 영국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조롭진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사업을 잇길 바랐고 그 때문에 세나는 잠시 꿈을 접고 브라질로 돌아오기도 했죠. 하지만 레이스의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1981년 포뮬러 포드 2000 시리즈에서 그는 영국과 유럽을 휩쓸었고 이듬해 F3에서도 20번의 경기 중 12번이나 우승하며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합니다. 세나의 이런 실력은 F1 팀들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윌리엄스, 로터스, 맥라렌 등 많은 팀이 세나에게 테스트 기회를 주었죠. 그리고 테스트에서 그는 대부분의 현역 F1 드라이버들보다 빠른 랩타임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당시 F1은 스폰서와 정치, 돈의 싸움이 가득한 곳이었기에 재능만으로는 바로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아일톤 세나는 약팀이었던 톨만에서 1984년 F1 데뷔를 하게 되죠. 세나는 F1 데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형편없는 차라면 이적하겠다. 막으면 은퇴하겠다. 미친 상남자. 그리고 바로 1984년 모나코 그랑프리, 비가 억수로 퍼붓던 그 경기에서 세나는 13위에서 출발해 당대 최고의 드라이버 알랭 프로스트의 뒤까지 따라붙습니다. 랩당 4초씩 줄여가며 마침내 1초 차로 쫓아붙은 순간 경기는 비로 인해 아쉽게도 중단되고 그는 결국 2위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 하나만으로 전세계 F1 관계자들은 입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세나는 다른 클래스의 드라이버라는 말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아일톤 세나는 이후 로터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 블랙뷰티라 불리던 로터스는 과거의 영성을 잃은 팀이었지만 그래도 톨먼보단 훨씬 나은 팀이었죠. 1985년 그는 생애 첫 폴포지션과 우승을 포르투갈에서 이뤄냅니다. 그 비오는 경기에서 2위와 무려 1분 차이를 벌리며 레인마스터라는 별명을 얻게 되기도 했죠. 하지만 차량 성능의 한계로 챔피언까지 넘보긴 어려웠습니다. 로터스에서의 새 시즌은 그의 잠재력을 증명하는 시간에 가까웠죠. 세나는 로터스에서 1985년부터 87년까지 6번의 우승을 기록하며 단단히 실력을 인정받았고 드디어 1988년 아일톤 세나는 강팀 맥라렌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 맥라렌과 혼다 조합은 괴물같은 조합이었고 팀메이트는 알랭 프로스트, 엔지니어는 고든 머레이, 그야말로 적수가 없는 최강팀 맥라렌은 1988 시즌 16경기 중 15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중 8승을 차지한 세나는 마침내 생애 첫 월드 챔피언이 됩니다. 이후 세나는 총 3회의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는데요. 기록만 보면 슈마어나 판지오가 앞섰지만 많은 이들이 아일톤 세나를 1위로 꼽는 이유는 그가 가진 천부적인 레이싱 감각, 한계를 찾아내는 집요함, 냉혹한 심리전 등 승부의 모든 걸 거는 그만의 레이싱 철학이
뒷자락에 있습니다. 세나는 66번의 폴포지션을 기록했는데요. 보통 1위와 2위의 격차를 종종 0.1초, 0.2초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세나는 0.5초, 1초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드라이버였습니다. 1988년 모나코 그랑프리에서는 같은 팀의 전설적인 드라이버 알랭 프로스트를 무려 1.5초 차이로 따돌렸죠. 마치 게임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을 세나는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경쟁자들은 세나가 플레잉 랩을 시작하면 모두가 숨을 죽이며 그가 어디까지 몰아붙일 수 있을지 지켜봤을 정도였죠. 아이톤 세나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드라이버가 아니었습니다. 세나는 테스트 주행 중에서도 메카닉의 조언을 직접 듣고 데이터를 점검하며 차를 공동 창작했습니다. 테스트 중 목 부상을 입고도 서킷에 남아 다른 드라이버들의 피드백을 들으며 차량을 분석했고, 같은 팀 동료가 골프장에 가 있을 때도 세나는 PT에서 공고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차량을 완성시켜 나갔죠. 또한 세나는 레이스 중 냉혹한 심리전을 펼치기로도 유명했습니다. 당시 F1은 작은 실수 하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지던 위험천만한 시대였지만 그는 코너 진입 시 상대가 피하지 않으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까지 자신의 차를 밀어넣었고, 승리를 위해 사고도 불수하는 그의 열정과 집념은 팬들을 더욱 열광하게 만들었죠. 아이톤 세나는 마치 이기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톤 세나에게도 발목을 잡는 존재가 있었으니 앞서 언급한 맥라렌의 팀메이트 알랭 프로스트였습니다. 1988년 세나가 맥라렌과 계약할 당시 경영진을 설득해 계약을 주도한 것이 프로스트였지만 정작 둘이 같은 팀이 되자 아이러니하게도 F1 최고 선수들이 한 지붕 아래 함께 있는 꼴이니 피 튀기는 신경전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죠. 한쪽은 감성적인 본능형, 다른 한쪽은 철저한 계산형, 스타일도 사고방식도 정반대였던 이들은 엎치락뒤치락하며 매 경기 챔피언 경쟁을 벌였습니다. 1989년 시즌 끝자락인 일본 그랑프리, 세나와 프로스트는 챔피언이 되기 위해선 이 경기를 무조건 차지해야 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배틀을 펼쳤는데요. 레이스 막바지 세나는 마지막 시켄에서 무리한 추월을 시도하다 프로스트와 충돌을 하고 맙니다. 이 충격으로 프로스트는 리타이어했지만 세나는 마샬들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차량을 재출발시켜 레이스를 우승했죠. 하지만 경기 후 세나는 옳지 않은 코스로 트랙에 재진입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됐고 결국 프로스트가 챔피언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결정은 정치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세나는 인터뷰를 통해 이건 정의가 아니다라고 격하게 반발하며 곧장 FISA에 항의했지만 당시 프랑스 사람이었던 협회 회장은 같은 국적인 프로스트의 편이었기에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죠. 이듬해 1990년 역시 챔피언 경쟁을 하던 세나와 프로스트는 또다시 일본 그랑프리에서 우승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세나가 스타트 직후 일부러 프로스트에게 들이받아 두 사람 모두 리타이어, 챔피언십 경쟁자인 프로스트가 탈락을 확정지었기에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세나의 챔피언이 확정되었습니다. 누가 옳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두 사람 모두 상대가 없이는 완전될 수 없는 존재였던 건 분명하죠. F1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치열했던 두 사람의 라이벌전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한편의 영화와 같았기에 아직까지도 많은 팬들은 세나와 프로스트를 역대 최고의 F1 라이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일톤 세나는 도로 위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승부에 집착했던 드라이버였지만 한편으로는 꽤나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1992년 벨기에 그랑프리 퀄리파잉 도중 에릭 코마스가 사고로 기절하자 세나는 곧장 자신의 차를 세우고 레이스카가 달려오는 목숨이 위험한 서킷 한가운데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고 차량의 엔진을 끄고 부상당한 선수의 헬멧을 벗기고 기도를 확보해 에릭 코마스의 목숨을 살려냈죠. 뿐만 아니라 세나는 경기 외적으로도 F1 후배 드라이버들을 만나 그들을 위해 진심을 다해 조언하고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일톤 세나는 브라질 국민의 영웅이자 희망이기도 했는데요. 레이스가 끝나면 늘 헬멧 위로 브라질 국기를 꺼내들었고 그가 승리한 날이면 그 깃발을 들고 우승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브라질 국민들에게 그 모습은 마치 우리를 위해 달리는 사람이라는 큰 감동을 주었죠. 그 느낌 알지. 당시 브라질은 극심한 빈부격차, 부패, 폭력으로 물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엔 언제나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죠. 그 아이들을 위해 세나는 아일톤 세나 재단을 직접 설립했습니다. 세나는 이 재단을 직접 운영했고 행사를 직접 기획했고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갔는데요. 교육, 의료, 스포츠, 장학 지원까지 브라질 빈민가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요트에 먹을 것과 생필품을 가득 싣고 깊은 시골까지 가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재단 홍보 티셔츠를 입고 그르드 위를 걷는 모습, 자선기금을 모으기 위해 F1 드라이버들을 초대해 팬들과 친선 카트 경기를 열던 모습까지 아일톤 세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심지어 세나는 생전에 자신이 드러나길 거부해 그의 수많은 돈을 익명으로 기부했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며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도 했죠. 아일톤 세나는 1994년 에이드리언 뉴이의 에어로 다이나믹과 액티브 서스펜션이 어우러져 당시 환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던 윌리엄스로 팀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FIA는 차량의 전자장비 사용을 금지했고 윌리엄스 차량은 균형을 잃으며 한순간에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즌 초반 2경기 연속 리타이어, 그리고 문제의 3라운드 산마리노 그랑프리, 이미 금요일에는 바리첼로가 공중에 날아오르는 사고를 당했고 토요일에는 라첸베르그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세나는 경기 전 불안에 휩싸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레이스 출전을 결심했죠. 그리고 레이스 7번째 랩 탐브렐로 코너, 세나의 차량은 그대로 콘크리트 벽에 충돌했고 부서진 서스펜션의 부품이 그의 헬멧을 관통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는 곧장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34살의 말이죠. 세나의 죽음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특히 세나의 고국인 브라질은 전국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심지어 세나 곁에 묻히고 싶다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죠. 아일톤 세나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시신은 바리그 항공 특별기 편으로 조국 브라질에 돌아왔고 브라질에서는 3일의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되었습니다. 장례는 TV로 생중계됐고 3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누군가는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죠. 세나는 그렇게 한 명의 레이서가 아니라 한나라의 영웅으로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또한 세나는 죽음 이후 F1이라는 스포츠에 안전이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죠. FIA는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후 F1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안전개혁에 돌입하며 레이스카 디자인이 바뀌고 규정이 뒤집혔습니다. 너무 낮은 차체로 인해 다운포스를 읽는 걸 막기 위한 스키드 블록, 300톤이 넘는 충격에도 드라이버를 지켜내는 서바이벌 셀, 목 골절을 방지하기 위한 헤드레스트와 하네스, 그리고 사고가 나도 타이어가 날아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타이어 테더까지. 세나의 희생은 결국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기준이 되었고 그 이후 20년 가까이 서킷 위에서 드라이버가 목숨을 잃는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죠. 아일톤 세나는 3회 월드 챔피언, 41번의 우승, 65번의 폴 포지션이라는 대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유산은 숫자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F1의 역사는 그로 인해 다시 쓰였고 우리는 그가 남긴 수많은 명언과 드라이빙에서 삶을, 열정을, 그리고 사랑을 배웠죠. 세나는 더 이상 그리드 위에 없지만 그의 영혼은 F1 팬들의 마음속에서 한 명의 챔피언을 넘어 F1 그 자체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F1보다 빠르게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완벽하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